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파노라마, 야경 파노라마 사진 하나 보내주셨어요.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찍어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촬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사진을 보면서 수정도 해보고, 파노라마 찍는 법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파노라마 영상을 뭐 주간이나 이런 거에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영상이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초창기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경 사진도 올라가고, 뭐 장출도 되고, 사실 뭐 파노라마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너무 잘 되는데, 일단은 촬영할 때 이제 문제가, 요즘에 이제 뭐 노달 포인트 맞출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전용 헤드, VR 헤드, 요런 걸 이제 거의 안 쓰고도 제가 이제 촬영이 거의 잘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막 파노라마 찍는 뭐 그런 영상도 있고 별의별 영상이 다 있지만은, 일단은 기준은 그 사진을 내가 프린트해서 작품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 이제 기준을 저는 두거든요. 그러려면은 촬영이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 헤드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쓰더라도 헤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포토클램에서 이제 나온 두 가지 헤드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보레드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 보레드, 프로 보레드 시리즈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일반 보레드. 사실 일반 보레드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무게를 지탱할 때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파노라마 패닝 요 기능이 위에 이제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레드를 요렇게 쓸 때는 지금 요렇게 이제 카메라 얻는 부분에 보면은, 자, 한번 잘 보세요, 가까이. 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물방울 수평계만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 포토클램에서 나온 이제 프로 보레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아래 보면은 파노라마 돌리는 패닝 클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보레드 위에서 이렇게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삼각대가 이제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고 이렇게 섰다고 해도 카메라 수평계를 보다 보면은, 자, 보레드를 이렇게 이제 돌릴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면 이렇게 돌리는데, 자, 조금 과장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한 요 정도가 이제 돌아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 아래에서 돌아가겠죠, 보통. 그럼 보레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요게 점점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맞았다고 했는데, 저 보레드를 저런 일반적인 보레드 썼을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파노라마가 되는 2단으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구조에 쓰면은, 삼각대가 이제 아무리 기울어져 있다 그래도 내가 보레드를 수평을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방울 수평계가 있죠. 그래서 물방울 수평계로 정확히만 딱 맞추면은, 뭐 보레드가 만약에 이제 이런 단계로 거의 뭐 이 정도까지 꺾여 있다고 해도 파노라마가 이 위에서는 똑바르게 360도를 찍더라 해도 똑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레드는 이제 요런 보레드, 파노라마를 이제 내가 많이 쓴다 그러면은 위에 한 단이 더 있는 이렇게 이제 수평계가 있는 요런 보레드를 쓰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근데 꼭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런 보레드를 써도 야간에서 삼각대 다리 3개 잘 조절해 가지고, 자, 수평만 이렇게 보레드를 이제 기본 위치를 잘 맞춰 놓고 촬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파노라마를 많이 찍는다 그랬을 때는 요런 보레드가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교체를 해서 달 수도 있고, 아예 이제 고급형 모델에서는 요렇게 이제 위에서 파노라마를 하나 더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꼭 나오는데, 요런 게 이제 촬영하기 전 단계에서는 아주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죠. 미세하게 이제 수평을 다 맞출 수가 있어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사진이, 자, 2, 3, 4, 5, 6, 7. 자,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요게 원본 사진에 이제 촬영한 사진의 결과물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줄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 있죠. 요걸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조금 심해요. 요런데도 아래쪽에도 색깔이 이제 많이 틀어져 있고, 두 개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죠. 겹치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이제 멍든 효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저는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뭐 모든 사진을 제가 찍었을 때는 저는 이런 결과물을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진을 많이 겹쳤을 때 저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건 이제 50R이고 그다음에 뭐 50S 그다음에 이제 이런 100S죠. 100S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1억 화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찍을 때 아 이거 파노라마 좀 광활하게 찍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도 그냥 가로로 한 두세 장 정도만 찍어버리면 끝나요. 왜냐면 워낙에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한 35mm나 한 50mm 구간 정도로 해가지고 한 장, 두 장. 웬만하면은 요렇게 이제 20에 30 관광 렌즈가 이제 새로 나왔죠. fuji에서 GF 20에 35인데 이 렌즈가 거의 뭐 제가 써보니까는 왜곡도 이제 거의 없으면서 뭐 화각이 넓어가지고 한 17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노라마도 거의 찍을 일이 없는데 만약에 찍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3264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좀 더 광활하게 한번 찍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냥 1억 화소다 보니까 한 두 장 정도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디마크 뭐 3,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설명했던 카메라들이 아마 1DX 계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화소가 한 2천만 화소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세로로 화소를 이제 어차피 파노라마를 찍는 이유는 화소를 크게 넓게 광활하게 뭐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로로 돌려서 이렇게 찍으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뭐 100S 같은 경우는 그냥 두 장 찍어버리면 끝나요. 자, 근데 기본은 이제 이렇게 찍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너무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찍으면 4분의 1만 겹쳐요. 딱 찍고 4분의 1만 겹치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원본 한번 두 개를 겹쳐보니까 사진이 두 장씩 반반씩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은 포토샵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겹치는 이유는 사실 4분의 1이 아니어도 잘 붙어요. 거의 끝에 뭐 한 5분의 1 정도만 해도 착착착착 다 붙어요. 근데 요런 구간들이 적어지면은 아무래도 색이 멍이 드는 구간이나 왜냐면 이제 반을 겹쳐버리면은 이쪽 사진 반반이 여기가 붙기 때문에 노출차가 조금씩 만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진을 기준을 해야 될지 얘가 뭐 중간값을 찾는다든가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제일 멍이 드는 겹치는 부분이 멍이 드는 게 생기는데 제가 했을 때는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겹쳤을 때는 사진이 안 붙는 경우도 없고 또 멍이 드는 경우도 거의 못 찾았어요. 근데 대중의 노출차가 되게 심하게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없다는 경우죠. 자, 사진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사진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밝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보면은 지금 0.8초로 찍었죠. 자, 시간은 이제 다 똑같이 찍었고 그 다음에 촬영했던 간격을 보면은 오후 11시 17분 48초 56초 한 장씩 요 간격은 뭐 크게 차이 없이 잘 찍으셨어요. 이런 거에서도 뭐 야간 같은 경우는 노출차가 이제 거의 안 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약간 해가 지는 시간에 이제 노을도 있는 시간이라 요때도 노출차는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런 데서도 촬영하실 때는 빨리빨리 찍는 게 중요하겠죠. 구도 한번 싹 잡아보고 찰칵 끝나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자, 이렇게 해서 7장 선택하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너무 어둡게 잡았어요. 히스토그램 보면은 이쪽으로 다 뭉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촬영을 할 때 한 장을 먼저 테스트를 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밝게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선택하고 노출 한번 올려봅시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3스탑 정도는 더 올려서 찍었어야 돼요. 원본으로 찍으실 때. 자, 그러면 거의 3스탑 정도만 이렇게 이제 노출을 주고 자,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 자, 대비 살짝 올려주고 자, 요렇게 해서 파노라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파노라마를 하기 전에 요거 사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열기.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 다 불러왔죠. 자,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진을 잘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얼마나 겹쳐야 되는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진을 가지고 자, 이쪽 사진에다 끌어다 놓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맞추면은 자,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죠. 자, 정확히는 아니어도 그냥 대충 맞추면 한 요 정도 이제 되면은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이 겹치는데, 자, 요 겹치는 구간을 보세요. 거의 이쪽으로 해서 이쪽 사진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반이 넘어가죠. 자, 근데 요렇게 안 찍고 제가 이제 찍는 방식은 파노라마를 찍으면은, 자, 반에 반, 한 4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겹치게 찍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요렇게 되면은 지금 사진으로 보셔도 두 사진은 겹치는 부분이 요 정도밖에 없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을 갖다가 놔야지 요렇게 이제 겹쳐지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자, 두 번째 장하고 세 번째 장도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장도 세 번째 장을 요렇게 갖다 놓고, 자, 불투명도 한 50% 내려서,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맞추면 되는데, 자, 여기도 지금 조금 아까 첫째 장보다 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반 가까이 왔죠. 자, 그래서 자, 요 정도만 겹쳐 주시면 돼요.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게, 프린터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겹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어보질 않아 가지고 문제점을 이제 거의 모르는데, 다음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요 정도를 겹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뭐 결과물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찍는다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아니고, 저는 거의 뭐 파노라마 찍으면 거의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누고 거기서 반을 또 나눠갖고 4분의 1 정도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막 멍이 든다든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는데, 가져온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요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만 겹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파노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도구, 포토샵, 자, 포토 머지.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불러왔죠. 그럼 여기에서 비니팅도 저는 제거를 해놔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왜곡도 교정을 해놓고, 가끔가다 또 이제 광각으로 너무 광각 구간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35mm에서 50mm 이상으로 찍어요. 망원이면은 뭐 아예 상관이 없죠. 렌즈에서 왜곡이 거의 안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35mm 찍는데 23mm 구간이나 뭐 더 낮은 구간에서 붙긴 붙어요. 근데 이 렌즈에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 사진하고 붙었을 때 이미지가 이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렌즈 끝에 이제 비네팅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거를 해놓고, 근데 50mm, 뭐 85mm, 100mm, 200mm, 뭐 요런 망원 렌즈로 찍어버리면은 렌즈 자체가 이제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비네팅도 거의 안 생기죠, 일단은.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파노라마를 찍을 때는 망원 렌즈로 여러 장을 찍으시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근데 35mm 구간에서 한 50mm 렌즈 뭐 요 정도 썼을 때는 거의 이제 문제가 요런 것들은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자, 사진이 이렇게 이제 다 붙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살짝 실금이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거는 확대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통 여기 이제 이쪽은 간격이 조금 일정한데, 요 앞부분이 세 번째 장이나 네 번째 장이 좀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요 구간이 되게 짧죠? 자, 크게 좀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컨트롤 쉬프트 E 눌러서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커브 창 열어가지고 밝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일단은 뭐 밝기를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쪽이 조금 어두워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로우 필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요 끝에가 조금 나오죠. 근데 아까 이게 이제 우리 갔다 오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한 거는 이게 멍이 되게 심하게 들었는데, 합칠 때도 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을 조금 밝히고, 요 색온도가 좀 차이가 나죠. 이쪽은 좀 시원하고 이쪽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자, 이쪽을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검정색 됐고 흰색이죠. 자, 그라데이션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중간으로 쫙 그어주면은, 자, 두 사진이 이제 비슷한 톤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좀 따뜻했었는데, 자 이렇게 시원한 톤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레이 합쳐주고, 자 그리고 여기 안부를 조금만 더 밝혀도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J 눌러서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좀 올려주고, 자 니콘 카메라로 찍었는데 감도가 64인데 이렇게 지금 한 3스탑 정도 어둡게 찍힌 사진인데, 뭐 밝혀도 괜찮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빛가리즘 같은 거 좋고. 자 여기서 노이즈가 조금 보이니까 노이즈 제거를 한번 해봅시다. 노이즈 감소, 색상 노이즈도 조금 제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선명효과도 조금 주고, 자 선명효과를 조금 더 올려 봅시다. 야경사진이니까 건물도 그렇고 요런 이제 빛이 좀 쨍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100%로 한번 봅시다. 이 정도면은 뭐 노이즈도 괜찮고, 노이즈 조금 더 제거를 해볼까요? 세배효과. 자 이쪽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확인. 잠깐 하늘 한번 봅시다. 선명효과를 줘가지고, 자 여기도 괜찮네요. 확인. 자 하늘도 밝아지니까 Alt키 누르고 그다음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에서 위로 안부 쪽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합쳐주고, 하늘 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해볼게요. 컨트롤 J.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노을 색깔은 노을이 있는 부분은 좀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죠. 자 대비를 살짝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요 부분이 조금 더 잘 살죠. 자, 확인. 요 부분만 색을 살짝 들어갔으면 좋아가지고 Alt키 누르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가운데서 위아래로 효과나는 반사 그레디언트.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쉬프트키 누르고 요 노을이 쭉 지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전후 한번 봅시다. 자, 요 아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색깔이 좀 따뜻하게 더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요 하늘 위에는 조금 더 어두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그래서 노출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고, 자, 색온도도 이렇게 살짝 내리고, 마젠타 계열로 조금 바꿔서, 자 전후 한번 보면은 자, 이 정도 된 것 같죠?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요번엔 다시 첫 번째 여기로 가서, 자 이렇게 위에서 살짝 대각선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레이어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자 M 눌러서 여기 사각형 선택 도구가 있죠. 자 여기를 선택해서, 자 노을하고 요 정도까지 길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으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 옆에도 컨트롤 T 눌러서 옆에를 이렇게 당겨주고,
자, 요 옆에도 한 요 정도. 픽셀이 어차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넓게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컨트롤 T.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래쪽은 하늘 같은 경우는 뭐 당겨도 뭐 크게 눈에 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변을 당겼는데, 요 아래 부분은 요런 데는 당기면 건물이나 도로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만 늘릴게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렇게. 자,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더 당기면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잘라 버릴게요. 자, 크롭 툴 눌러서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브 창을 열어서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아래쪽하고 중간 쪽에는 밝기가 한 이 정도도 올라가도 되겠죠. 지금 화석 미리 보기를 보면은 자, 요게 좀 난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로 가서 밝기를 이렇게 대비도 조금 올려주면서 자, 그리고 컵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도 한번 올려봅시다.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아래에서 위로 쫙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어두운 게 좋겠죠. 그러니까 원 상태로 가려면은 X 눌러서 전경색 검정색으로 만들고, 자, 끝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런 데 밝으면은,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색온도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이쪽에 비해서 여기 색온도를 조금만 높여 봅시다. 컨트롤 J.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색온도를 이렇게 높여서. 자, 요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죠. 여기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할 거니까 확인.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이 부분만 색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자,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하고 색온도가 맞으니까 지금 요게 이제 보기가 더 좋죠. 그러면은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을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늘은 이 정도로 좀 얻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그다음에 노출을 조금 제거를 하고, 자, 0.5 스탑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한 이 정도. 그래야지 요 중간에 좀 눈이 많이 가겠죠.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으로 조금 멀리서부터 여러 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어 합쳐주고. 잠깐 레이어 합쳐주기 전에 아래쪽에도 요 조금 더 어두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도 요 끝에서도 살짝 들어오면서. 자, 그 다음에 요런데 조금 이제 흐릿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요 사진에서는 이 원본 사진에서 편집한 것처럼 이런 효과들이 거의 안 나오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두운 상태에서 합친 다음에 노출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했을 때 보면 저도 다른 걸 만진 게 없는데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오죠. 컵을 한번 꺾어 볼까요?
자, 커브를 꺾어도 지금 중간에 막 이렇게 너무 겹쳐가지고 멍이 든 것 같이 이제 그런 현상은 안 나오죠. 자,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로우 필터 대비를 쫙 올려주고, 자, 확인.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간만 또 줄 거예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 선택하고, 자, 네 번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노을해지는 요 위아래로.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커브 한번 열어봅시다. 자, 밝기가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이건 이제 야경이라서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이제 흰색 여경이 완전히 밝은 부분이 이런 이제 불빛 나는 부분인데, 요 끝에 살짝 걸쳐 있죠. 커브 보면은 요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가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확인.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콘트라스트도 좋고 밝기나 이런 것들 아주 문제없이 완전히 잘 보정이 잘 됐죠. 찍을 때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파노라마로 합칠 때 그때 과정에서 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름같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데가 있는데, 요게 자연스럽게 이제 구름이 흘러가긴 한 건데 조금 눈에 거슬리죠. 요런 데가. 요런 거는 컨트롤 J 눌러서 필터, 흐림 효과, 표면 흐림 효과. 자, 그래서 반경하고 환기값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지금 여기로도 보이는데 여기서로도 보이죠. 그래서 확인. 자, 23에 64 정도. 자,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 도구로 자, 이렇게 끝에 부분만 이런 이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데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은 자,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럼 레이어 합치고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저장. 자, 그러면은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전후인데 사진이 많이 깔끔해졌죠. 근데 요 사진에 오늘 질문은 지금 요걸 없애는 건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일단은 아무 문제 없이 합쳐져 가지고 잘 사진은 아주 잘 나왔는데 뭐 문제 없죠. 깔끔하게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200%로 확대를 해서 봐도 자, 건물이나 이런 데 이제 디테일도 아주 좋고, 자, 멀리 이런 불빛들도 그렇고, 앞에 이런 이제 빛 갈라진 뭐 노을 색깔 뭐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제일 질문을 주신 거는 이런 걸 없애는 거였거든요. 사진을 그대로 열어서, 자, 일단은 이런 거는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를 한번 없애 볼게요. 이동 도구, 올가미 도구를 눌러서 저는 이렇게 넓게 선택을 해요.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자, 여기를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레이어가 복제가 됐죠. 자, 그럼 요걸 이제 불투명도를 50% 낮춰 가지고 자, 이동 도구 선택해서 자, 요걸 옆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조금 더 낫죠. 자,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지워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진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조금 이동이 됐죠. 근데 여기가 지금 효과가 또 나와 버렸으니까 자, 이 부분을 브러쉬로 다시 X 눌러서 반대로 이렇게 칠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되게 미세한 작업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칠을 하더라도. 자, 전후 봅시다. 자, 멍든 부분이 조금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내려서 요 정도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봤을 때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쭉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말끔하게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를. 자, 올가미 툴로 이렇게 잡아서, 자, 레이어 복제하고, 자, 이동 툴로 쭉 끌어서, 자, 요 부분 갖다 놓고,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한 2번 정도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이 이제 깔끔하게 됐다. 그러면은, 자, 레이어 하나 복제하고, 자, 사진을 똑같이 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여기가 뭐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다 덮어 씌워버려야 돼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하면서, 자,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를 쭉 당기면 이렇게 이제 반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 축을 가서 쉬프트 키 누르고 반대로 쭉 당겨 놓고, 자, 여기도 쉬프트 키로 끝을 딱 맞춰주고, 자,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자, 여기서 이제 엔터 확인 한번 눌러주고, 자,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해서, 자, 브러쉬로 이쪽 하늘을 이렇게 이제 다 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똑같은 하늘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제 제가 아는 방법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분을 또 여기 이렇게 너무 얼룩진 부분은 여길 따다가 이렇게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칠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뭐 갔다 와서 이런 고생을 안 하려 그러면은, 자, 찍을 때부터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요런 이제 뭐 파노라마 헤드, 수평 잘 잡아주는 요런 이제 파노라마 헤드, 요건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요런 거만 이제 파노라마 클램프도 따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육각 렌치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각 렌치 분리해 가지고, 저도 요거를 없는 것 때문에 몇 개 사놓은 게 있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요거만 이제 따로 팔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조여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로, 요것도 이제 파노라마가 헤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돌아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요것도 볼헤드가 이렇게 삼각대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볼헤드를 세웠을 때도 수평계, 물방울 수평계 보면서 여기서만 맞춰줘 버리면은 볼헤드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도 각도가 틀어지기 없이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를 분리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육각 렌즈를 요걸 분리하고 요 마운트하고 요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아예 이거를 이제 고정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거 구매할 때 같은 회사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요 아래 결합하는 게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살짝 뜨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경 사진을 가지고 파노라마 찍는 방법, 그 다음에 보정, 그 다음에 파노라마에서 문제가 되는 멍 없애는 방법, 이런 걸 알아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보정 영상 같은 경우는 거기를 돌려가지고 조금 여러 번 따라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 여행 가셔가지고 실패 안 하고 잘 찍어 올 수가 있겠죠. 저는 처음에 저 원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사진을 잘못 찍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이렇게 많이 반씩 겹쳤는데도 멍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보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두운 사진을 이제 보정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